안녕하세요. 이노쌤과 함께하는 10분 경영학. 이번 시간에는 마이클 포터의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마이클 포터의 전략이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전략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산업구조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사슬 분석이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원적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산업구조 분석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마이클 포터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 요인들은 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냐면, 그 산업 안에 존재하는 각 기업들이 가져가는 산업 또는 시장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영향률을 모두 몇 가지로 보고 있냐면 5가지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5개의 힘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 5가지의 영향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 5가지는 다시 수평적 힘과 수직적 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평적 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직적 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수평적은 동일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수직적이라는 것은 다른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수평적 힘은 모두 3가지고요. 그 3가지가 산업 내 경쟁, 신규 진입자의 존재 또는 진입장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대체제의 존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힘에는 크게 2가지고요. 그 2가지가 공급자의 교섭력과 소비자 또는 구매자의 교섭력이라고 하는 2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마이클 포터가 이야기하는 산업구조 분석의 영향 요인들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산업의 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잠깐 확인해 보면, 일반적으로 산업 내 경쟁이 높아지게 되면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져요. 그 다음에 신규 진입자의 존재가 많아지면 역시나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지고요. 반대로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되면 산업의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대체제가 존재하게 되면 산업 또는 시장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수익적 힘인 공급자의 교섭력이나 소비자 또는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아지게 되면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산업구조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구조 분석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특징, 이 산업구조 분석은 정태적 분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산업구조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치사슬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역시나 말 그대로 가치사슬을 분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가치사슬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치사슬을 분석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이 가치사슬은 어떠한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냐는 건데, 2가지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가치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인 지원적 활동과 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인 본원적 활동이라고 하는 2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클 포터는 이 지원적 활동을 모두 4가지, 본원적 활동을 모두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원적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업의 하부 구조, 인적 자원 관리, 연구, 기술 개발, 마지막으로 구입, 조달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기업의 하부 구조, 인적 자원 관리, 연구, 기술 개발이 지원적 활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표현 때문에 구입, 조달이 지원적 활동이라는 사실들은 많이 좀 이제 혼돈스러워 하시긴 하시는데, 모든 구입과 조달을 마이클 포터는 지원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입 조달을 지원적 활동이라고 하고 있냐면, 기업의 특정 부분에 국한되지 않은 원자재나 기계장치들을 구입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지원적 활동으로서의 구입 조달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기업의 특정 부문에 국한된 원자재나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그건 본원적 활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입 조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지원적 활동으로서 구입 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기업의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은 원자재나 기계장치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기업의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으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원적 활동으로서 기업의 하부 구조, 인적 자원 관리, 연구, 기술 개발, 구입 조달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본원적 활동은 모두 5가지고요. 그 5가지 제일 첫 번째 내부 물류란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 운영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외부 물류란 활동이 있고요. 네 번째 판매 및 마케팅이라는 활동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후 서비스라는 활동이 돼요. 그래서 본원적 활동 5가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지원적 활동과 본원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가치사슬이라고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이 가치사슬을 분석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기업은 무수하리만큼 다양한 활동들을 할 텐데 이 다양한 활동들을 총 9개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을 가치사슬을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9가지 활동의 범주로 구분한 다음에 그 활동들 중에 잘하는 활동과 잘하지 못하는 활동들을 구분해내게 되죠. 그리고 잘하는 활동을 가치 창출 활동 또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 잘하지 못하는 활동을 가치 비창출 활동, 다시 이야기해서 열쇠를 차지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활동을 가치 창출 활동과 가치 비창출 활동으로 나눴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다른 얘기 아니고요. 기업은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원은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자원을 잘 쓴다는 것은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할당해서 그 활동을 직접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가치 비창출 활동은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할당하면 그 자원을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 비창출 활동을 없애버릴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없애버리면, 제거해버리면 사슬이 끊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활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하면 잘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활동을 기업 밖에서 사오면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아웃소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사슬 분석이라는 것은 가치 창출 활동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할당해서 직접 수행하고 가치 비창출 활동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바로 가치사슬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원적 전략이라는 거고요. 이 본원적 전략은 기본적으로 사업부 수준의 전략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사업부 수준의 전략의 유형을 나누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략의 유형을 나눈다면 당연히 그 전략의 유형을 나누기 위한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 기준이 크게 2가지 경쟁 우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경쟁 범위라고 이야기하는 2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쟁 우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역시나 기업은 시장 또는 산업에 존재하고 있을 텐데 그 시장에서 이겨야 될 거고요.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시해야 되는 요소가 있고 그걸 우리는 경쟁 우위라고 하는데 마이클 포터가 보고 있는 경쟁 우위는 크게 2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저원가 생산을 의미하는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고요. 그렇다면 이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채택하는 전략이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전략을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경쟁 우선순위가 뭐냐면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한 경쟁 우선순위를 고객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고객화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채택하는 전략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포터는 경쟁 우위란 관점에서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채택하는 원가 우위 전략과 고객화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채택하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쟁 범위라고 하는 거고, 이 경쟁 범위는 시장의 넓이를 의미하죠. 그러면 그 시장의 넓이는 넓은 시장에 들어가는 경우와 좁은 시장에 들어가는 경우로 나누어질 텐데, 마이클 포터는 좁은 시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좁은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집중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전략은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본원적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 말씀드렸고, 여기까지가 마이클 포터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산업구조 분석, 가치 사슬 분석, 본원적 전략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신 거고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